네, 오늘의 주제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선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좀 인사를 좀 드리고 싶네요.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대표해서 감사와 또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진심이고요. 제가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요청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주문을 같이 한번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일종의 선서 비슷한 건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 나는 나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둘, 나는 나 자체로 이미 최고입니다. 셋, 나는 나 자체로 이미 성공입니다. 어떠세요? 제가 방금 드린 이 주문을 따라해 보시니까 100% 마음에서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시나요? 네. 100% 만일에 그게 공감이 되고 받아들여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뭔가 좀 오글거리고 무슨 TV에서 강사들이 나와서 하는 아주 흔하디 흔한 남의 이야기처럼 만일에 들리신다면 오늘 제 강의를 한번 열심히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특강 주제를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정한 이유가 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자신의 문제로 뭔가 소소하든 크든 자책을 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만일에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친구나 혹은 자녀나 다른 제3자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자책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지요? 저는 오늘 그렇게 개인적으로 자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렇지만 결코 여러분들한테 어떤 오지랖 넓은 값싼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강의는 아니라는 점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는 최근 들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책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책의 범위가 굉장히 크고 넓다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전 세대에 걸쳐서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굉장히 자책을 많이 하고 산다. 그거를 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은 저를 보면서 알게 된 부분이 되게 컸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자책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더라고요. 아주 의외였던 사실이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사람인 줄로만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계기가 오게 되더라고요. 사업을 7년 정도 운영을 하고 정리를 하고 또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을 하고 또 친구들이나 어떤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배신, 어떤 그런 삶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뭔가 제 자신 안에 있었던 감추어져 있었던 저의 실체를 바라보게 됐던 거죠. 보니까 사실 저는 실제적으로 발생했던 것 그 자체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책을 보고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자책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자책이 주는 그 고통의 결과가 너무 크고 또 이 자책이 자책으로만 끝나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은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그 고통을 전파시킨다라는 데 문제점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니 물론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반성이 자책으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의 서론부부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까 해요. 자책의 근원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 자책의 근원은 말이죠. 바로 우리의 무지에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병동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암으로 죽는 환자가
한 몇 분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2015년도 기준의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한 해 평균 약 8만여 명이 암으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연간 사망자가 한 27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암으로 돌아가시는 비율이 가장 높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요. 정말 실제로요. 암 전문의들이 얘기하는 암 치료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네. 치료율이 없어요. 암은요, 사실은 불치병입니다. 그 매스컴에서 떠드는 암 회복률하고는 달리 실제 암 전문의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요. 암은 극복이 되지 않는 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암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이 암을 가지고 희망 고문을 부추겨서 다양한 민간요법이나 어떤 긍정의 힘을 통해 가지고 암은 극복되어질 수 있고 치료되어질 수 있는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혹세무민하는 그런 상업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무지한 긍정은 또 다른 자책과 질병을 또 낳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포커스가 항상 암 환자한테만 가 있는데요. 사실은 암 환자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결국 본인의 가족이 암으로 인해서 죽었을 때 엄청난 자책으로 더 많은 고통을 갖게 되고요. 2차, 3차에 걸친 다양한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한다라는 겁니다. 2014년도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암 전문의 박종훈 교수께서 오늘 제 그 강의의 타이틀하고 똑같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오늘 알게 됐었는데요.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암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다. 다 의미 있는 도전이었고 삶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고맙겠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환자의 죽음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 주기 바랍니다. 라는 후문도 곁들여서요.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조금 우울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현재 한국의 실업자 수가 이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그 중에서 20대 청년 실업자 수가 이미 50만 명을 이제 육박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숫자는 그 숫자 이상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대기업이 점점점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더욱더 악화 일로에 치닫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형국에 몰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놈들은 다 되더라.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던데. 예,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일부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착시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회적 지표들은 이러한 흐름들에 대해서 철저히 반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은 최근 30년 동안 고용 인원을 계속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더욱더 암울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뭐 제조 경쟁력 이런 것들은 최근에 그 중국의 제조 경쟁력이 밀려서 2020년 정도가 되면 중국은 이미 한국과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던 부품에 대한 대체 비율이 70%까지 육박을 한다고 해요. 그 이야기는 매년 저희 나라의 GDP가 상당 부분 격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거든요. 또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내가 그때 좀 더 견딜 필요가 있었었는데, 내가 끈기가 부족했어. 좀 더 버틸 걸. 내가 참을성이 부족했어. 내가 너무 화를 참지 못했어. 뭐 등등의 이유죠. 과거의 과거를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면서 어렸을 적에 내가 뭐 심지어는 공부 못했던 것까지, 부모를 또 원망하는 것까지, 심지어는 자기가 믿고 있는 신한테까지도 원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눈높이가 높아서 취업을 못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사업이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저 상당히 불리한 우리가 형국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은 괜찮을 것 같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 5년 안에 공무원 자리 반절은 없어질 것 같은데요.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되고 로봇 혁명화가 되게 되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새로운 일자리로 대체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2007년도에 그 남들이 부러워하던 직장을 나와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을 거쳐가지고 한 10년여를 지내왔어요. 뭐 결코 쉬운 시절은 아니었는데요. 저는 약간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였었는데요. 무엇보다 부모님께 제가 뭔가 좀 보여드려야겠다라는 그런 강박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또 제 주변 지인들한테 나 박주민이야. 내가 뭔가 보여주겠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가열차게 노력하고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문제점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저는 깨닫게 됐는데요. 어떤 성과를 내더라도 저는 만족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기대했었던 것보다 항상 못 미쳤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뭐 이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 초조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큰일인데. 근데 여러분, 전 도대체 뭘 그렇게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지금 따지고 보면 사실은 소소한 성과들도 많았고요. 그 자체로도 나름 훌륭했었던 면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정과 칭찬도 많이 받았었고요. 또 남들이 해보지 못했던 짜릿한 경험도 꽤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는 항상 불필요한 자책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뭔가 남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하는 일종의 강박이 저를 늘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저를 더 쬐고 드라이브 걸고 하는 정말로 그런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런 자책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제가 삼성전자라고 하는 그 회사를 다니면서 생긴 나쁜 버릇인데요. 단기간에 뭔가 빠른 추진력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는데 굉장히 길들여져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개인 사업을 7년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저를 녹초가 되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바보였던 거죠. 네. 문제는 그거를 반성 수준에서 이렇게 그쳤으면 참 좋았었을 텐데 그것을 습관적으로 자책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사고 방식이 점점 더 저를 더 자책하게 만들고요. 자기 혐오나 더 나아가서는 신세한탄조로 여겨지게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었던 거죠.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이제 안 해도 되는 자책을 했다라는 것과 객관적 상황 인식에 대한 무지에서 모든 것들이 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를 굉장히 갉아먹고 있었고 저를 망가뜨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개인 사업을 마치 대기업처럼 운영하고자 했었던 저의 어리석음, 그 무지가 저에게 상당히 많은 상처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늘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 뇌는 상당히 멍청합니다. 나쁜 기억을 항상 나쁜 감정과 연결시켜서 증폭하는 기능을 하죠. 제가 이제 요즘에 그 뇌과학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뭐 해마, 편도체, 뭐 전두엽 이런 것들 다시 또 이제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억을 관장하고 있는 이제 해마라는 것과 우리의 감정을 관장하고 있는 이제 편도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얘네 둘이서 이제 같이 항상 붙어 다니는 거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나빴었던 기억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좋았던 기억들은 다 물리쳐 버리고 계속해서 나쁜 감정과 나쁜 기억들을 증폭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자책으로 계속 이어지는 우리의 뇌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지금은 제가 이제 극복을 했고요. 그 상황 속에서 빠져나온 지 이미 이제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제가 많은 수행과 또 연구를 통해서 저는 많이 이제 극복이 됐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로 저는 항상 방심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그러한 그 저의 과오를 범치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 자신을 성찰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유태인 출신의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체험수기에서 이제 이런 단락이 나오더라고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한 달 후에 아우슈비츠에서 이제 그 수용소 내에서 이제 풀려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언지를 받게 돼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청년이 풀려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게 된답니다. 그 안에서 굉장히 밝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챙기던 청년이었는데 오로지 한 달 후에 그 수용소를 떠날 수 있다라는 그 희망 하나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결국은 풀려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고 그 희망이 좌절이 되자 일주일 만에 결국은 죽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인간은 정말 희망 없이는 한순간도 살기가 어려운 존재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과연 언제 희망을 잃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반복적 실패에서 비롯이 된다고 해요. 반복적 실패는 결국 우울감을 양산해내게 마련이죠. 이력서를 100번을 냈는데 붙지 않으면 당연히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죠. 네. 사업을 열심히 일으켜 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투자도 받고 직원도 뽑고 매출도 늘리고 하지만 실제 수익은 점점점 악화가 되어지고 경쟁사들은 새로운 무기로 계속해서 위협을 해오고 있을 때 어떠한 사람인들 그 무기력으로부터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 시간에 나눌 수는 없지만 크게 보면 통제가 가능한 경우와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통제가 가능한 경우는 일상에서 자기만의 작은 목표를 좀 세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성취감과 기쁨을 좀 자주자주 만끽해 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 횟수를 늘려간다든지, 뭐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뭔가 하나의 완성본을 만든다든지, 하루하루 블로깅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목표로 했었던 작은 목표들을 성취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통제 불가능한 요소인데, 그럴 경우에는 뭐 능사가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코치라든지, 저 같은 마이클 박 코치라든지, 아니면 뭐 의사라든지, 아니면 전문 컨설턴트들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그 사업을 철수하는 것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한 편의 영화를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오늘의 강의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연휴 기간 동안 과거에 개봉했던 좋은 영화들 중에서 몇 편을 좀 찾아서 골라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97년도인가에 나왔던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마음이 뭉클했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맷 데이먼과 로빈 윌리엄스가 나와서 훨씬 더 너무 좋았어요. 뭐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어린 시절에 가혹한 그 학대 환경에서 자랐던, 그래서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는 것도 굉장히 어색해했던 불우한 청년 윌이 나오죠. 맷 데이먼이죠. 그리고 과거의 아내를 죽음으로 떠나보내고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심리학 교수 션, 로빈 윌리엄스가 나옵니다. 그 둘의 이제 그 상담 치료 과정을 이렇게 그려주는 영화인데요. 영화 내내 이제 그 서로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가 되죠. 왜냐하면 윌은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항상 반항아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일삼거든요. 그리고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자 쇼는 인내를 가지고 윌한테 다가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쇼이 진정한 마음의 위로를 던지는 말 한마디로 윌은 무장 해제가 되죠. 그때 했었던 말이 바로 It's not your fault였습니다. It's not your fault만 한 7번을 반복을 하는데요. 한 3번째쯤에는 윌이 쇼를 칠 것 같더라고요. 네, 과거에도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좀 위태위태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기억이 올라오더라고요. 결국 윌은 그만 쇼를 부둥켜 안고 울어버리고 말죠. 결국은 본인의 자책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바로 그날의 감격으로 본인이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아 나서게 되죠.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서 캘리포니아로 떠나면서 영화는 마무리를 합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게 되시는 분들 중에서 난 지금까지 뭐 대충 살았는데 뭐 난 최선하고는 거리가 멀었어. 그리고 내가 진짜 잘못을 했는데 뭐 내가 자책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저 반성만 하세요. 그리고 혹시 누가 보더라도 나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정말 남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자책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멈추시면 안 됩니다.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인생에 실패는 없다라고 해요. 인생에는 오직 배우고 성장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자기 자신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